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컨설팅 5팀 김웅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저는 광고 컨설팅 6팀 마케터 강윤혜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네이버 키워드 검색 광고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글씨가 작은데요? 좀 더 크게 할까요? 네. 네. 너무 작은가요? 조금 더 크게? 네. 30 정도로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 정도면 예, 될까요? 좋습니다. 잘 보이네요. 네. 네이버 키워드 검색 광고 중에서 최근에 생긴 서비스죠. 네네. 일치 유사 검색어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일치 유사 검색어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전에 이제 네이버 파워링크가 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세팅을 하는지, 파워링크가 왜 중요하고, 그래서 이 서비스, 새로 생긴 일치 유사 검색어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잘 이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얘기를 하면은 훨씬 더 라이브를 보시는 분들이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일단 많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방금 이제 윤혜 씨가 말씀 주신 것처럼 파워링크에 대해서부터 먼저 이제 기초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기초적인 내용들과 이게 무슨 연관이 있는지를 좀 이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이면 될 것 같은데, 윤혜 씨 이제 뭐 준비하신 내용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저는 파워링크가 이제 다른 광고들보다 그냥 사용자의 니즈가 제일 많이 반영된 광고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냥 예를 들어서 지금 커피를 살 때 그냥 커피를 주문하진 않잖아요. 내가 어떤 원두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원두가 아니라 그럼 나는 약간 카누나 이런 것처럼 인스턴트 커피를 원하는지, 이런 식으로 나의 니즈를 명확하게 반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키워드로 검색을 할까라는 거를 저희가들이 고민을 하고, 거기서 이제 키워드를 세팅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니즈가 가장 많이 반영된 광고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이미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고 내가 정말 필요로 하거나 궁금증이 있는 분들이 실제로 제일 많이 이용하는 광고가 이제 파워링크인 거죠. 예. 그래서 제일 위에 상단에 노출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뭐 물론 비용이 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나의 업체를, 나의 매장을 정확하게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광고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필수로 다 하고는 계실 겁니다. 맞아요, 맞아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광고기도 하죠. 웅수님이 말한 것처럼. 그렇죠. 기본적이고, 물론 업종의 차이도 있긴 하지만 저는 이거를 필수로 갖고 가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제 내가 고객이 어떤 걸로 검색해서 올지 모르니 파워링크라도 떠 있으면은 여기 내가 원하는 게 써 있네라고 해서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파워링크는 최소한이라도 그래도 운영을 하시는 게 많이 권해드려요. 이제 굳이 파워링크가 필요한 업종이 아니고서야는. 네. 그렇죠. 뭐 이제 뭐 필수가 아니라고 하는 업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선택사항인 것 같아요. 왜냐면 플레이스를 위주로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물론 근데 오프라인 매장도 필수적으로 하시는 곳들도 굉장히 많은 곳이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무조건적인 필수는 오프라인 매장은 좀 제외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뭐 그 외에 이제 온라인으로 광고를 진행하시는, 뭐 물건을 판매하시는 분들은 저도 동일하게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일단은 검색을 했을 때 우리 매체가, 우리 업장이 나와야 결론적으로 유입까지 땡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상단에 노출을 시키냐 못 시키냐의 차이잖아요. 그죠. 상위 노출 어렵죠. 네, 이게 제일 좀 어렵고 비용적인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맞아요. 고민이 굉장히들 많으실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 하고 있는 업체 중 하나인 이제 호텔이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여름이고 여름 휴가가 점점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수기다 보니까 입찰가가 매일이 아니라 그냥 거의 시간마다 바뀌어요. 맞아요. 경쟁력이 네, 엄청나죠. 엄청 치열해요. 근데 이제 하루 예산은 정해져 있고, 근데 광고주가 원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정 키워드는 반드시 입찰가 상관없이 3위 안에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원하시는 게 있어서 그럼 그 키워드 입찰가만큼을 이제 어느 정도 클릭이 이제 광고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키워드는 어느 정도 클릭이 되고 노출이 돼서 이 정도 비용이 소진이 예상되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하루 예산이 10만 원이라고 했을 때 그 원하시는 특정 키워드 A는 8만 원에 넣고 나머지는 2만 원에 넣고 이런 식의 전략이 생기거든요. 근데 검색 광고 시스템에 대해서 아예 이해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무작정 모든 키워드를 다 상위 노출을 해버리시니까 비용이 많이 누수가 되죠. 그렇죠. 네. 예, 일단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최근에 어떤 광고주님께서는 그 키워드를 등록하는 것만으로도 비용이 소진되는 거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키워드는 많이 있어봤자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난 최소한의 내가 원하는 키워드만 해줬으면 좋겠다 네. 라고 하셨는데 이제 이런 분들이 근데 이제 그분뿐만이 아니고 생각보다 좀 많이 있으실 거라고 조금 하고 생각 들거든요. 근데 일단 뭐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키워드는 어디까지나 클릭이 되어야지만 비용이 나간다라는 거를 꼭 알고 일단은 계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키워드 같은 경우에도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성수기나 뭐 꼭 지금 경쟁이 심한 키워드들은 비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나는 이 키워드를 꾸준히 쓰고 싶은데 광고 예산이 굉장히 적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럼 이런 분들은 그런 메인 키워드를 못 쓰면 어떻게 상단에 노출을 시키고 홍보를 해야 되는지도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윤혜 씨는 혹시 어떻게 그런 분들은 진행하시나요? 저는 무조건 세부 키워드입니다. 메인 키워드는 그럼 버리시나요? 그러니까 메인 키워드를 하기는 하는데 네네. 그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제 앞에 애플워치가 있거든요. 네. 애플워치의 메인 키워드를 3만 원이라고 해봐요. 근데 그분 하루 예산 기준 했을 때 애플워치 메인 키워드가 3만 원을 절대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애플워치 같은 경우 그냥 뭐 1,000원이나 뭐 2,000원 이런 식으로 일단 등록은 해도 돼. 대신 애플워치를 사람들이 그냥 필요한 사람 애플워치만 치는 게 아니라 애플워치 스트랩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애플워치 뭐 나이키 버전이라던가 아니면 뭐 다른 프로모션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검색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다 이제 키워드를 넣는 거죠. 세부 키워드를. 그래서 그런 세부 키워드 넣어서 사람들이 유입을 할 수 있게 하는데, 보통 세부 키워드는 추출하는 방법이 이제 마케터마다 조금씩 방법이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세부 키워드는 뭐 일단 메인 키워드가 일단 존재해야 그 메인 키워드를 기준으로 세부 키워드를 이제 점점 이제 넓혀 가는데, 방금 윤혜 씨가 말한 것처럼 방법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요 부분도 조금 알려드리면 이 광고주님들이 이제 직접 하시는 분들이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이게 뭐 정답은 없으니까 저는 일단 메인 키워드를 항상 딱 먼저 잡아놓고, 그리고 메인 키워드를 기준으로 맨 앞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와 이제 맨 뒤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 그리고 이제 어디든 들어가도 문제가 안 되는 단어들을 조금 조합을 하는 편이거든요.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A 더하기 메인 키워드, 그렇죠. 메인 키워드 더하기 B 이런 식인가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나는 충전기를 파는 업체다라고 하면 이제 충전기가 메인 키워드가 되겠죠. 그러면 이 메인 키워드를 기준으로 이 맨 앞에 들어가는 키워드는 뭐 아이폰 충전기, 갤럭시 충전기, 뭐 삼성 충전기 뭐 이런 식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뒤에 들어가는 거는 뭐 충전기에 대한 부분이 뭐 뒤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뭐 추천이라는 단어라든지 아니면은 뭐 C타입, 뭐 그다음 뭐 8핀 뭐 이런 건데, 솔직히 이런 8핀이나 뭐 C타입이나 이런 거는 어디든 들어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은 이제 광고 그 세팅을 하시는 사람마다의 좀 개인차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떻게 그룹을 나눌 건지는 개인차이기 때문에 정해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적인 걸 세팅을 다 하고 거기서 점점 넓혀 가거든요. 윤혜 씨는 혹시 그러면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진행하시나요? 저는 일단 홈페이지를 다 싹 훑습니다. 판매하는 상품의 네, 홈페이지. 판매하는 상품과 경쟁사를 다 훑는, 이제 광고주가 생각하는 경쟁사 홈페이지, 그다음에 자사의 홈페이지를 두 개를 훑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라던가 표현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후기성의 멘트를 잘 봐요, 저는. 후기성 멘트. 네, 후기성의 글을 사람들이
질문이 올라왔는데 키워드 광고 궁금했는데 대행료는 얼마 정도 드네요? 라고 올라왔거든요. 대행료요. 이 대행료. 저희가 네이버 검색 광고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네이버 검색 광고는 저희가 이제 공식 대행사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행료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네이버 안에서 그러면 추가적인 대행료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잠시만요. 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는 일단 네이버 공식 대행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수수료는 받지 않고요. 저희가 광고 이관을 해서 저희가 세팅을 도와드릴 뿐이지 저희가 따로 별도로 광고주님께 받는 금액은 없습니다. 물론 저희는 네이버 공식 대행사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에서 수수료를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예. 나이키님. 그래서 예, 아까 말씀 이어가자면 일단 홈페이지를 싹 훑으면서 이제 리뷰나 후기를 많이 보신다고. 네, 그래서 예. 거기서 이제 표현을 많이 받아요. 제가 이제 만약에 아까 충전기 얘기하셨으니까 그냥 충전기를 계속 예를 들면은 그 충전기를 했을 때 제가 생각나는 단어들이랑 이런 것도 조합을 하지만 실제로 이런 후기에서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단어라던가 이런 게 많이 필요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를 훑어서 거기서 이제 추출을 해요, 저는. 그러면은 이제 형용사가 됐든 명사가 됐든 서술어가 됐든 이런 것들을 다 추출을 하고 그런 걸 이제 조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추출해서 이제 사람들이 실제로 들어오는지, 근데 만약에 정말 들어왔다면 이제 거기서 더 확장 시키는 거고, 생각보다 유입이 되지 않는다 아니면 뭐 노출이 되지 않는다 하면은 이제 그건 입찰가를 낮춘다 뭐 이런 식으로 세부 키워드를 잡고 추출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엄청 오랜 시간이 걸리시겠네요, 이거 다 하시려면. 네, 저는 키워드 추출하고 등록하는데 진짜 일주일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일주일이 끝이 아니고 그 이후로도 그 안에서 키워드를 확인해서 효율 체크를 하고 그죠? 또 뽑아내고 하다 보면 네, 그럼요. 그렇죠. 이게 일반적으로 관리라는 것 자체가 조금 한번 해놨다고 해서 키워드 등록이라든지 이런 게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이렇게 방금 윤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효율을 체크를 하고 그 효율이 나오는 키워드에서 계속 파생이 돼야 되는데 요런 거를 많이 놓치고 계신 분들이 일단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키워드가 잘 되어 있다, 세팅이 되어 있다라고 해서 그런 광고 계정을 확인해 보면 1000개도 없는 분들이 대다수. 그죠, 맞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 보면서 효율 키워드만 놔둔 건가라고 하고 이제 이전 내역을 다 보면 그냥 처음 등록한 거 그대로 그냥 쭉 가시고 광고 효율이 안 나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이제 이런 거를 먼저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 키워드 안에서도 계속 파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그렇죠. 그럼 윤혜 씨 진행하실 때 그 광고 집행하실 때 그 키워드 세팅 최대로 몇 개 정도까지 해보셨어요? 최대요? 지금 뭐 하시고 계신거나 기존에 하셨던 거라든지 그냥 좀 많이 진행해봤다 하는 거 혹시? 저는 10,000개 이상도 해봤고요. 그 10,000개 이상은 처음에 1차 세팅할 때도 그 정도 나왔는데요. 그 업체가 이사업체였어요. 이사업체니까 이제 어떤 지역을 가냐, 그리고 어떤 유형의 이사를 하냐, 그리고 이제 이사를 갔을 때 날씨가 어떠냐, 날씨의 견적 비용은 어떠냐, 그다음에 이사가 어쨌든 지역 이동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사가 가능한지 제가 만약에 하면은 저는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 이름도 다 썼고요. 지하철역도 다 찾아냈고요. 이런 식으로 되게 찾는데 오래 걸려서 저는 그래서 작업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특히 또 이제 그렇게 키워드라든지 그 이제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는 또 업체들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방금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서 수원 가는 이사 비용, 그렇죠. 이런 키워드들을 지역별로만 다 섞어도 비용 그죠. 개수가 엄청날 것 같은데요. 예. 맞아요. 거기는 딱 경기 남부도 그것도 일부만 하시는 곳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 이동하는 키워드만 한 1000몇 개 나온 것 같거든요. 아유. 그래서 근데 그걸 활용해서 이제 이렇게 검색을 하고 운영하다 보면은 여기서도 많이 생각보다 유입이 되네 이런 식으로 계속 파생이 돼요. 그래서 뭐 2차 키워드, 3차 키워드 이런 식으로 계속 또 등록이 되고 다시
여태까지 등록된 거 키워드 효율을 비교하면서 한 번 또 갈고 입찰가도 바꾸고 소재도 바꾸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바꾸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렇게 많이 세팅을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확인을 하려면 이 대표님들이 개인적인 업무를 보시면서 이거를 다 진행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이제 마케터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물론 또 마케터라고 해서 다 유네님처럼 하진 않고. 그죠. 이건 그리고 저만의 방식인 거고. 근데 이제 이렇게 안 했다고 해서 지금 뭐 혹시나 다른 데서 광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이거 안 하고 있는데 잘못됐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맞아. 당연하죠. 이거는 업체의 특성도 있고. 업체 특성도 있고 지금 저희가 세부 키워드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세부 키워드를 이런 식으로 잡아요. 이렇게까지 해봤어요. 라는 예시를 들어준 것 뿐이지 이게 정답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왜냐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아파트 이름을 썼다고 해서 그 아파트에서 항상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 아파트는 정말 가끔가다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그걸 넣은 이유는 어쨌든 저렴한 키워드 단가로 이제 고효율을 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등록을 해놓은 거고. 그렇죠. 이제 일단 아까 말한 것처럼 키워드는 많이 등록한다고 해서 돈이 나가는 게 아니고 클릭이 돼야 돈이 나가는데 어차피 그런 키워드들은 저렴하니까. 근데 그리고 그런 저렴한 키워드를 가지고 효과가 나온다고 하면 정말 베스트 키워드가 될 수가 있는 거니까. 그죠. 근데 아무래도 제가 말한 그런 아파트 이름 같은 경우는 정말 가끔 클릭이 된다. 그렇죠. 세부 중에서 세부다. 그래서 정말 그 세부 키워드를 얼마큼까지 확장하냐 뭐 그런 거 기준도 이제 본인 각자가 정해서 운영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뭐 키워드 확장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죠. 그냥. 그렇죠. 진짜 누군가가 한 번이라도 생각하고 검색이라도 한번 해볼 만한 거는 웬만하면 다 등록하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근데 또 반대로 굳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진짜 개인 차다. 개인 마케터의 개인 능력 차, 능력이라기보단 그냥 생각 차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마케팅을 진행하고 검색 광고를 진행하면서 성과가 일단 1번인 거니까. 그죠. 뭐 많이 등록한다고 성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조금 등록한다고 성과가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정말 좀 이거는 개인 스타일 차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세부 네. 세부 키워드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이 세부 키워드까지 말씀을 드리고 났으니까 이제 아까 처음에 저희가 주제로 잡았던 내용을 좀 말씀드려도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정확히 이제 이게 뭔지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게 왜 지금 이런 영상을 찍게 됐는지를 이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윤혜님이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네. 원래 기존의 네이버 키워드 검색 광고에는 일치와 확장만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번에 새롭게 일치 유사 검색어라는 기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희가 등록한 키워드가 휴대전화라고 했을 때 일치 유사 검색어 기능을 키면은 휴대폰이나 핸드폰으로도 검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형태는 다르지만 의미가 동일한 키워드일 때까지 확장이 된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시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세부 키워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내가 놓쳤었던 세부 키워드를 잡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래서 오히려 더 이득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키워드를 조금만 등록을 하셨거나 아니면은 이게 확장되는 범위가 진짜 밑도 끝도 없다고 저희가 할 수 있었지만 내가 예상치도 못했던 거로 확장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인지를 하고 알고 사용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 그래야만 광고비를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주제를 선정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거를 선정한 이유가 이것도 있는데,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모든 광고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요걸로 변경이 되어 있으세요. 자동으로. 맞아요. 그래서 요거를 원래와 같이 세부 키워드를 나눠서 데이터를 확인하시던 분들은 꼭 이거를 풀어주셔야 된다. 반드시 일치로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야지만 원래 키워드 세팅에서 데이터를 확인하듯이 이 세부 키워드를 나누는 의미가 좀 생기는 거고, 지금 방금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이렇게 휴대전화로 내가 세팅을 해놓았는데 뭐 연관 검색어가 많이 발굴이 돼서 많이 키워드가 노출이 되는 건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좋은 게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키워드 세팅을 적게 해놓고 신경을 쓰지 않았다면, 그러면 어떤 키워드로든 결론적으로 우리가 홍보가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 키워드를 잡고 메인 키워드를 통해서 파생시켜서 세부 키워드도 잡고 거기서 또 효율을 찾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돼버리면 내가 쌓아온 데이터들이 사라지는, 그러니까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왜냐면 지금 저기 보이시는 것처럼 휴대전화, 휴대폰, 핸드폰 요 세 개의 키워드가 전부 휴대전화 키워드의 데이터로 잡히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키워드라고 그 데이터라고 말할 수가 없게 돼버리다 보니까 요거를 사용할 줄 아는 분들이면 뭐 유사 검색어를 사용을 해서 키워드를 넓혀가고 효율을 찾으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신 분들은 전부 다 일치로 바꿔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그 세부 키워드를 우리가 여태까지 왜 설정을 하고 이게 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응수님이 말한 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이 의도를 갖고 세부 키워드를 세팅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무한정 확장되면은 세부 키워드의 의도가 이제 사라져서 우리가 데이터 추적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것도 우리가 활용하면서 데이터 분석하는 거에도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이게 굉장히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뭐 물론 쉽게 생각하면은 그냥 뭐 키워드 뭐 더 추가가 되는 거구나, 뭐 다른 연관 키워드로 자동으로 검색이 돼서 우리가 노출 많이 되는구나로 끝날 수 있지만 이제 데이터를 확인을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디테일하게 광고를 하고, 그리고 방금 여기 지금 서정현님께서 키워드 예산 절감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도 되나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요 부분인 것 같아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세부 키워드를 만들고 조금 더 저비용 고효율을 내기 위해서 여러 키워드들을 만드는 건데, 이제 열심히 세팅해놓고 그룹별로 나눠놨는데 갑자기 저렇게 연관 검색어가 진행이 돼버리면 조금 의미가 퇴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일단 말한 것처럼 세부 키워드로 잡아서 키워드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저는 가끔씩 이제 우리 품질 지수 있잖아요. 품질 네네. 지수가 한 칸씩 올라갈 만큼 조금씩 떨어지니까 품질 지수 관리도 키워드 예산 절감의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품질 지수가 높을수록 당연히 이제 좀 예산 절감은 확실한 거죠. 예. 그죠. 그리고 또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예산 절감, 저는 시간 설정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 우리가 타겟하는 그 고객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고객들이 주로 활동하는 시간에 맞춰서 광고를 노출을 시켜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불필요하다라는 표현이 조금 그러긴 한데, 최대한 타겟군이 많이 활동하는 시간에 이 광고를 노출을 시켜가지고 더 많이 효율을 보고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게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리고 질문 하나가 올라왔는데, 구글 키워드랑 네이버 키워드 중에 고민되는데 차이점이랑 추천 부탁드려요, 이렇게 올라왔어요. 저는 구글 키워드랑 네이버 키워드 자체를 그냥 구글 검색 광고, 네이버 검색 광고라고 단순히 비교를 해본다면은, 일단 저는 아직 구글은 약간 정보 탐색의 성격이 훨씬 더 강하다고 생각해요. 아직 한국에서는. 그리고 네이버는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서 검색하는 사람들이나 이게 훨씬 많죠. 그래서 이게 어떤 업종이신지는 모르지만 물건 판매를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 광고다, 그런 상품이다, 서비스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네이버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구글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해외를 공략하는 업체다, 그런 곳이면 오히려 더 구글이 더 낫겠죠. 왜냐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네이버가 더 강세니까요. 그렇죠. 이게 뭐 어디가 뭐 차이점과 뭐 추천이라고 하기에는 솔직히 이제 뭐 업체와 현재 상황이 저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작정 어디가 좋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뭐 그런 차이를 잡으면 그렇게 딱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자기 업체를 비교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품질 지수가 낮아서 고민입니다. 품질 지수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지금 말씀 주셨는데, 품질 지수는 뭐 일반적으로 솔직히 딱 어떻게 하면 무조건적으로 올라갑니다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노출수 대비해서 뭐 클릭수라든지, 그리고 클릭 대비해서 전환까지 잘 나와야지 품질 지수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뭐 대부분이 다 알고 있으실 것 같은데, 뭐 별도로 품질 지수를 관리하시는 방법이 따로 있으세요?
저는 이게 저희가 키워드 검색 광고하고 있다가 갑자기 쇼핑 검색해서 조금 그러긴 한데 왜냐면 저는 이제 키워드 검색 같은 경우는 품질 지수가 떨어져 본 적이 없어서 그거를 이렇게 하는데 쇼핑 검색 같은 경우 진짜 다음날 됐는데 갑자기 막 훅 떨어지고 그럴 맞아요. 때도 있잖아요. 그냥 분명히 4칸이었는데 시작이 4칸이었는데 그냥 자고 일어났는데 한 칸 되어 있고 그러면 맞아요. 근데 또 웃긴 거는 엄청 좀 잘 팔리는데 또 한 칸인 경우가 있어요. 가끔. 맞아요. 굉장히 좀 이거는 저희의 영역 바뀌기 때문에 아니 예. 영역 바뀌라고 이게 하시면 안 약간 되고. 물론 이제 저희는 저희만의 또 전략으로 관리를 하긴 하지만 근데 이게 정말 이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쇼핑 검색으로 계속 예시를 들면은 조금 그룹을 세분화 시켜가지고 불필요하게 노출이 되지 않고 불필요하게 클릭되지 않게 최대한 세분화 시켜서 품질 지수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렇죠. 가능하면 네. 그룹별로 상품 하나씩만 넣어서 제목부터 다 바꿔서 뭐 그렇게 키워드를 하시는 좀 분들도 있죠. 잡아야 되고 그죠. 그리고 제외 키워드를 좀 많이 사용을 하셔야 품질 지수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그리고 또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구글 키워드 확장 검색으로 했을 때 불필요하게 확장되는 키워드를 제외하고 싶은데 어디서 해야 하나요? 이거는 세팅하셨을 때 이게 확장인지 일치인지 이런 걸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그럼 그때 확장을 선택하지 않고 그냥 일치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확장 검색 이미 제가 질문을 이해를 못했네요. 그래서 불필요하게 확장되는 키워드 동일한 페이지에서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애초에 구글 키워드를 확장으로 설정을 하지 않고 하거든요. 저도 일치로 진행하고 구글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확장 검색을 했을 때 제가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구글 키워드 확장 검색은 제가 특별하게 제가 건드려 본 적이 없어가지고 구글 키워드 확장되는 제외는 제가 한번 확인해서 개인적으로 연락드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저도 처음에는 쇼핑 검색처럼 그냥 바로 제외 키워드를 들어가면 어떤 키워드로 확인이 됐는지 다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좀 확인하셔야 되는데 보고서를 안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좀 많아서 네, 그래가지고 그 보고서가 어디에 있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화면을 켜서 보여드리면 좋은데 오늘은 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추후에 영상으로 한번 제작을 해서 다시 한번 뭐 전달을 드리는 쪽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면은 우리 그 세부 키워드 일치 유사 검색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네네. 그럼 이거를 이제 보면은 아까 예시 드렸던 게 우리 충전기였죠. 네네. 충전기를 1,000원이라고 했을 때 그다음에 고속 충전기도 있죠. 그리고 고속 충전기가 원래 1,500원이라고 해봐요. 그리고 네. 이게 충전기가 우리가 등록을 해놓은 게 충전기고 그 다음에 이걸 일치 유사 검색으로 해놓은 게 고속 충전기인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제 클릭을 하면은 고속 충전기로 나가는 게 아니라 충전기로 그렇죠. 비용이 이제 내가 충전기로 1,000원 입찰가를 세팅을 해놨는데 이게 계속 유사 검색어를 통해서 연관 검색어 계속 검색이 되다 보면 고속 충전기까지 클릭이 이제 노출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고속 충전기는 예를 들어서 입찰가가 1,500원이야. 그런 경우에는 충전기로 등록해 놓은 입찰가에서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는 광고비 누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좋은데? 그렇죠. 오히려 좋아. 내 1,000원 비싸서- 내고 1,500원 써? 1,500원을 내가 클릭당해? 오히려 좋은데? 그죠? 이게 그렇죠. 내가 쓸 수도 없었던 가격을 내가 쓰면 진짜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이거를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똑같이 충전기라고 예시를 들었을 때 충전기가 1,000원이고 고속 충전기를 500원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도 어떻게 되죠? 이번에는? 자, 이런 경우에는 바로 1,000원으로 된다고 생각하실 텐데 그게 아니고요. 이제 요 고속 충전기가 500원인데 모두가 아마 500원으로 해놓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럼 이제 뭐 A는 500원, B는 뭐 600원, C는 700원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이제 입찰가로 세팅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 금액을 평균으로 낸 금액을 가지고 입찰가가 세팅이 됩니다. 뭐 500원, 600원, 700원, 800원, 900원, 1000원 이렇게 있는데 난 1000원으로 세팅해놨어. 그럼 이 금액의 평균가인 한 700원에서 750원 정도가 아마 입찰가로 세팅이 되는 걸로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역으로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공급비가 계속 누수가 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제가 예를 든 건 600원에서 500원 사이였, 1000원 사이였지만 500원에서 1000원 사이였지만 뭐 70원부터 설정을 해놓은 사람들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더 낮은 입찰가로 세팅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유사검색어가 아직은 베타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연관이 될지는 그죠. 예. 베타 서비스여서 무조건 이걸 잘 활용하기에는 아직 정보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니 이제 일치를 활용해서 일치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저희가 계속 키워드 분석하고 보고서 보고 이러면서 최대의 효율을 찾는 게 가장 좋다가 오늘의 핵심 얘기예요. 맞아요. 이거를 일단 알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까지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이해하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라면 일치 유사 검색어를 활용해서 키워드를 더 뽑고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좋지만, 그런 게 아니라고 하시면 일치로 변경을 하셔서 현재 가지고 있는 키워드부터 데이터 분석을 하시는 게 굉장히 조금 좋은 효율을 낼 수 있는 검색 광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질문이 또 올라왔는데, 예산은 400만 원으로 설정하고 키워드를 2,300개 정도 뽑았습니다. 심사숙고해서 고른 키워드인데 예산보다 200만 원 정도 오바된 600만 원으로 예상 단가가 측정되더라고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키워드의 입찰가를 낮추면 될까요? 이거는 뭐 키워드 입찰가를 낮추셔도 되고, 아니면은 아까 저희가 세부 키워드와 메인 키워드 얘기했잖아요. 그럼 메인 키워드로는 내가 뭐 이게 한 달 예산이 400만 원이신 거겠죠? 그러면 넉넉하게 잡아서 저희가 하루에 13만 원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메인 키워드는 뭐 8만 원에 쓸 거고 세부 키워드는 5만 원에 쓸 거다. 이런 식으로 비용을 맞추고 그렇게 운영을 해보다가 세부 키워드가 생각보다 비용이 덜 들어가네? 그럼 나 메인 키워드 좀 더 주력으로 올려야지?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입찰가를 낮춰버리면은 사람들이 솔직히 파워링크 끝까지 보세요? 파워링크요? 전 끝까지 안 봅니다. 저도 안 봐요. 그러니까 너무 입찰가를 낮춰버리면은 오히려 노출이 되지 않아서 유입도 되지 않고, 그러면 이제 판매도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적정가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 적정가는 이제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니까. 그렇죠.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들이 다 다를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예산보다 200만 원 정도 오바된 600만 원으로 예상 단가가 측정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기준으로인지, 아니면 2,300개를 뽑은 키워드를 전부 다 1순위로 했을 때 예상인 건지, 그러니까 예상 단가의 측정 기준도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요게 일단은 정확하게 어떤 걸 보고 예상 단가를 확인했는지를 그거를 보고 그거에 맞춰서 일단 좀 변경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은 그냥 2,300개를 전부 다 1순위로 잡아서 600만 원이 돼서 200만 원이 오바된 거면 거기서 또 추리는 작업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럼 그런 상황이었으면은 오히려 메인 키워드 말고 다른 것들은 뭐 순위를 낮춘다거나, 아니면 오히려 메인 키워드 순위를 낮춘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예산을 세이브시키는 게 제일 좋겠죠. 맞습니다. 이게 메인 키워드,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 파워링크가 상위에 있으면 당연히 좋은 건 전 맞다고는 생각하지만, 이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끝까지 보진 않는데 근데 상위에 어딘가에만 있으면 보긴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1순위가 무조건 좋다?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키워드 시간대 전략을 사용해야 할까? 제가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는데 키워드 시간대 전략을 사용해야 할까요? 이게 어떤 프랜차이즈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 않을까요? 왜냐하면은 우리 그냥 밥을 먹는 식당이면은 사람들이 활동하는 약간 프랜차이즈 창업 관련 키워드일까요? 뭐 프랜차이즈 매장을 그냥 운영하고 계시는 거면 파워링크가 꼭 필요한 건 아닌 것 같고, 뭐 물론 한다고 하면은 사용은 하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프라인 매장이니까 오히려 플레이스를 활용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창업 관련된 프랜차이즈를 내시기 위해서 파워링크를 활용하시는 거면 저는 키워드 시간대 전략을 무조건 사용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불필요한 키워드가 클릭도 될 수도 있을 뿐더러, 그리고 일단 새벽 시간대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키워드 세팅을 전부 다 하시고,
그리고 키워드 안에서 어느 시간대에 노출이나 클릭이 많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이제 그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조금 입찰가를 높여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저희가 그냥 가설을 세워서 맞아. 어떤 프랜차이즈인지를 모르고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한번 다시 저희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거나 하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시간대 전략이 필요한 곳이 있긴 하거든요. 다시 똑같은 예시를 들면 이사업체 같은 경우는 네네. 평일이냐 주말이냐 오전이냐 오후냐 저녁이냐에 따라서 이게 계속 바뀌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그 이사업체 세팅할 때 이제 만약에 제가 처음에 1차 키워드에서 이제 등록해야지 하고 봤는데 분명히 어제 만약에 오전 9시에 1등 하고 있었다고 했을 때 오전 9시 한 5등 하고 있었다고 쳐봐요. 근데 오후에는 1등을 노출하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차이지 하고 이제 차고차고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사를 많이 검색하는 시간대라던가 왜냐면은 이제 그런 거를 PC를 많이 보냐 모바일을 많이 보냐 어떤 시간에 가장 많이 보냐 이런 거를 분석을 하고 그 시간대에 맞춰서 상위 노출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낮추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대가 중요한 이제 업체다 하면은 키워드 시간대 전략은 반드시 사용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나는 내가 원하는 시간대만 진짜 그게 명확하게 있으시면은 그렇게 노출하셔서 사용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운영을 하는데 새벽 시간에는 영업을 안 하는데 새벽에 키워드를 굳이 노출시킬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리다가 여기서 또 빼먹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가장 또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PC랑 모바일을 좀 나눠서 진행을 하는 거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뭐 누가 요즘 컴퓨터로 검색을 해라고 하시겠지만 일반적으로 회사원분들은 핸드폰도 많이 하시지만 이 업무 시간이나 업무 시간 외에 점심 시간 때 짬이 있는 시간에 컴퓨터로 검색을 굉장히 많이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특히 업무에 필요한 맞아요. 업무에 관련된 업체나 이런 뭐 매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곳은 PC로 검색되는 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C와 모바일 반드시 분리해서 활용을 하시는 게 굉장히 조금 좋습니다. 예. 제가 제일 중요한 건데요. PC 모바일.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광고를 저희가 받아서 세팅을 할 때 일단 PC 모바일부터 전 나누고 시작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저거를 이제 확인을 해가지고 큰일 난 거 놓치고 갈 뻔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직접 만약에 운영하시는 분들은 되게 잘 돼 있다. 그래서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해서 그래도 혹시 모르니 그래도 대행사가 더 낫다고 하니까 한번 맡겨본다면 이제 PC 모바일부터 분리가 안 돼 있는 경우도 되게 많았거든요. 맞아요. 그냥 그냥 모든 매체에 다 진행하는 경우도 뭐 있는데 저는 그러면은 키워드 그 관리 자체가 너무 안 되더라고요. 입찰가 관리가. 그죠. 왜냐면 무조건 1순위라고 뭐 말씀을 하시고 비용에 대한 예산에 대한 그런 게 없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되지만 예산은 정해져 있는데 순위를 정확하게 맞추고 싶은 분들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좀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PC 모바일 분리는. 맞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일치 유사 검색어 얘기는 다 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이제 뭐 저기서 더 하나가 있다고 하면 확장까지 이제 3개로 요즘 이제 나눠졌는데 이제 뭐 확장은 실질적으로 활용하시는 분은 저는 아직 못 본 것 같고 아마 저 일치 유사 검색을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저걸로 세팅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거 일단 좀 다 변경을 하셔야 맞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파워링크를 진행하실 때 원활하게 가능하시다라는 거. 저도 일단 저기 일치 유사 검색어를 무조건 기본 설정이 됩니다라는 거 보자마자 모든 그룹을 다 일치로 바꿨거든요. 왜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진짜 키워드를 뽑는데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그 형용사적인 표현도 되게 많이 쓰는데 예를 들면은 뭐 향 좋은 바디워시 아니면은 뭐 깔끔한 바디워시 아니면 순한 바디워시 이런 걸 쓰는데 그걸 확장 소재를 밑도 끝도 없이 쓰다 보면은 이제 순한이나 뭐 향 좋은, 깨끗한, 깔끔한 뭐 이런 표현과 전혀 맞지 않는 바디워시로 연결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일단 번거로워지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렇게 세팅을 해놓고 데이터를 확인하려고 하면
저거를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는 그룹을 나눠놓고 키워드를 나눠놓은 건데 저 일치 검색으로 진행을 하는 순간 보고서를 다시 이 키워드 하나 때문에 들여다봐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그렇게는 활용을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뭐 만약에 그냥 일 예산을 걸어두고 이게 어디까지 확장이 되나 보자, 그냥 어느 정도로 이게 효과가 있는 건지 보자 하고 그룹을 따로 만들어 놓고 그 하나만 저렇게 한번 해놓으면 그건 또 어떻게 또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근데 만약에 직접 그렇게 키워드를 세팅까지 다 하시는 분이라면은 일이 너무 많아지실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본업에 집중하지 못하시고 이 검색 광고 페이지만 보고 있으셔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그 보고서를 그냥 다운받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키워드 그렇죠. 하나 아니면 어떤 걸 주력으로 해야 될지, 어떤 걸 이제 입찰가를 조정할지 이런 분석이 필요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가 돼서, 그래서 결론은 일치 쓰시라. 일치 유사 검색어 쓰시지 마시라. 지금은 당장은 일치를 어떻게 변경해야 하는 걸까요? 라고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이제 키워드 저희가 캠페인을 만들고 그룹을 만들잖아요. 그 그룹을 만들었을 때 그 일치 검색 하단으로 쭉 내려보시면은 일치 확장, 일치 가로치고 유사 검색어라고 나와요. 근데 그거를 일치로 선택을 하셔야 이제 계속 내가 등록한 키워드로만 노출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질문이 올라왔는데 검색 광고 그룹 세팅단에서 콘텐츠 매체가 뭐죠? 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그냥 언론사라던가 아니면 다른 뭐 번개장터? 이런 홈페이지 같은 거에 예로 들면 그 네이버 블로그 같은 거 보시다 보면 그 블로그 맨 밑에 하단에 보면 가끔 제품 추천해가지고 파워링크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파워링크가 콘텐츠 매체로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누가 그런 블로그 글을 보다가 갑자기 상품을 누를까 하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선택사항인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그 글에 맞는 상품이 또 노출이 되다 보니까 만약에 조금 더 광범위하게 노출을 시키고 싶으시다 하시면 콘텐츠 매체까지 체크를 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근데 저는 근데 이것도 무조건이라고 또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업종마다 그래서 조금 더 노출을 원하고, 그리고 그렇게 바이럴 효과가 어떻게 보면은 바이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해요. 왜냐면 블로그 글에 맞는 상품이 파워링크로 맨 밑에 하단에 뜨다 보니까 물론 잘 안 보이긴 합니다. 관심 갖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블로그만 보다가 바로 뒤로 가기 누르고 다른 블로그를 찾아 누르기 때문에 조금 관심을 안 가질 수 있지만, 좀 집중해서 글을 읽으시고 하나하나 다 보시는 분들은 그런 것까지 해서 클릭까지 유도가 또 가능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그 상황에 맞춰서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솔직히 그냥 궁금하시면 저는 그냥 그룹을 나눠서 캠페인을 나눠서 하나는 같은 키워드로 세팅을 하되 콘텐츠 매체가 있는 거랑 없는 거로 또 이렇게 세팅을 해서 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효율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때? 아니면은 뭐 노출이나 클릭이 많이 차이가 나거나? 근데 이제 또 같은 키워드를 쓰다 보니까 그래서 너무 또 오랜 기간 그렇게 하기는 어려워서 한 3일 정도만 그렇게 해봤는데 솔직히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진짜 잘 안 보이긴 하는 거구나. 왜냐면 저도 블로그 보면서 거기를 안 보거든요. 블로그 중간까지 보고 그냥 넘어가지 끝까지 이제 좀 블로그를 전문적으로 제가 하지 않아서 그래서 그런가 저는 끝까지 안 보더라고요. 저도 일단. 질문이 또 올라왔는데요. 혹시 네이버 파워링크 검색 광고 순위의 경우 경기도와 서울특별시가 다를 수 있는지요? 현재 병원에서 검색 광고 모니터링을 맡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지역에 따라 순위가 안 다르지 않나요? 이게 지역 설정을 해놓으신 건지는 잘 모르지만 지역 설정하셨을까요? 파워링크 검색 광고 순위가 경기도 서울과 그냥 같은 키워드로 같이 노출을 시킨다고 하면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당연히 뭐 경기도 병원, 서울 병원 이건 당연히 다르겠지만 그죠. 완전 다르죠. 근데 이제 지역에 따라서 입찰가가 다르다. 저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입찰가는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지역에 맞게 노출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하신 분들한테 그냥 지역 설정하셔가지고 그 지역에만 맞게 키워드를 설정하셔서 노출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지,
경기도와 서울시가 이게 다르다라는 얘기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예, 뭐 병원에서 검색 광고 모니터링을 맡고 있다. 이제 뭐 솔직히 말해서 큰 병원, 엄청 뭐 어떤 전 지역에서 찾아올 만한 정도의 병원이 아니라면 거의 대부분이 지역 검색, 지역 그 그룹을 설정을 해가지고 지역 반경에서만 검색이 되게끔 세팅을 해 놓으셨을 건데, 아마 그게 안 돼 있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예산 절감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좀 예산 절감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역 설정이 서울로 되어 있고 경기도에 사시면은 경기도에서는 그 광고가 안 보입니다. 서울에서만 노출됩니다. 그 광고가. 맞죠. 그 지역 설정 안에 있는 키워드들은 경기도에서 노출이 아예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입찰가랑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차라리 만약에 아까 응수님이 말한 것처럼 뭐 서울에 있는 피부과 서울 피부과 이렇게 하면은 굳이 지역 설정을 할 필요가 없죠. 이미 서울이라는 의도가 들어갔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키워드들, 지역이 들어가 있는 키워드들은 굳이 지역 설정 그 그룹 설정이 필요가 없는데, 그냥 일반적인 키워드만 사용을 할 거면 지역 설정이 필요하다고. 맞아. 그래서 차라리 지역과 이제 키워드가 합성된 키워드가 있으면은 그 키워드를 검색하시면서 모니터링을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에서는 지금 서울에 있는 광고가 안 보이니까요. 서울에만 설정이 되어 있어서. 물론 이게 세팅을 어떻게 놓으셨는지를 저희가 정확하게 봐야 말씀드리겠지만, 만약에 경기도에 사시는데 서울특별시에 있는 병원에서의 키워드가 보인다고 하면 지역 설정이 안 돼 있는 거겠죠? 네, 그 차이일 것 같습니다. 순위는 어디까지나 입찰가의 기준이기 때문에 지역이 다르다고 해서 입찰가가 달라지고 하는 거는 없습니다. 저 부분들도 아까 놓쳤었네요. 얘가 예산 절감하는 부분에서 지역을 또 이제 어이구. 나눌 수 있는데, 예산 절감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네요. 다 실제로 저희가 하고는 있는데 이제 자연스럽게 너무 그냥 흘러가듯이 하다 보니까 이제 말로 풀 때 놓쳐서 진행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일치 검색에 대한 얘기는 또 끝났고, 뭐 그냥 파워링크라든지 뭐 검색 광고 관련해서 예. 그럼 제가 가산동에서 치킨집을 하고 있는데 저도 지역을 설정하는 게 좋을까요? 아까 그 프랜차이즈가 치킨집을 하시는 게 프랜차이즈를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아까 프랜차이즈 말씀하신 분이잖아요. 네. 위에. 예. 네. 그러면은 만약에 가산 맛집 같이 그런 식으로 가산 치킨집, 가산 뭐 치킨 맛집 이런 걸로 쳤으면은 굳이 하지 않아. 뭐 예를 들어서 치킨집 프랜차이즈니까 뭐 그냥 교촌치킨을 하면은 가산동 교촌치킨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지역 설정이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이제 교촌치킨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그냥 치킨 맛집 이런 걸로 했을 때는 지역 설정하는 게 훨씬 낫겠죠. 그렇죠. 이렇게 치킨집 이제 네. 오프라인 매장으로 진행을 하는 데는 뭐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제주도에 있는 사람인데 치킨 먹고 싶어서 검색을, 물론 네이버에 잘 안 할 겁니다. 하지만 네이버에다가 치킨집을 검색했는데 갑자기 가산동에 있는 치킨집 나오면은 좀 무의미한. 그렇죠. 아니면은 내가 낯선 지역을 여행을 갔는데 요즘 물론 인스타로도 많이 사람들이 찾아보기도 하지만 네이버에서도 검색을 해보고 네이버에 있는 파워링크나 뭐 블로그나 아니면 플레이스까지 다 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지역 플러스 키워드면은 굳이 지역 설정을 안 해도 되고 그냥 되게 넓게 치킨집, 치킨 맛집 이런 것들은 지역 설정을 해놓는 그룹을 따로 파서 거기다 그런 키워드만 넣어서 운영을 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제 지역이 들어간 뭐 메인 키워드 앞에 지역을 붙여서 하는 거면 그런 거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냥 저도 솔직히 어디 놀러 가서 검색을 한다고 치면 근처 치킨집, 맞아요. 많이 뭐 쓰죠. 동네 치킨 맛집 뭐 이런 거 치면 그 지역 관련된 게 대부분 나오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지역 설정이 되어 있는 키워드들. 근데 터무니없이 제가 이제 가산동인데 뭐 제주도에서 갑자기 치킨집이 나오면 그런 데는 이제 안 나오는 거겠죠. 근데 이제 그 지역 설정이 안 되어 있는 거겠죠. 그럼 비용만 조금 과소비가 될 수 있으니까 이 플레이스 노출 시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태그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태그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정확하게 내가 어떤 업체인지를 물론 이게 검색을 했을 때 비슷한 아이들이 노출이 되긴 하지만 그 중에서 우리는 뭐가 있어요, 뭐가 잘 돼 있어요, 뭐가 전문이에요 이런 걸 보여주려면은 태그도 확실히 있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플레이스는 아무래도 사진도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 뭐 음식 사진이나 인테리어 내부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일단 제 기준으로 자꾸 드는 것 같은데, 저는 어디인가를 갈 때
리뷰 수가 없으면 일단 좀 거르는 편인 것 같아요. 아, 그죠. 리뷰 왜냐면 중요하죠. 리뷰가 없으면 뭐지? 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 근데 이제 또 광고적으로 많이 들어와서 플레이스 노출 시라고 얘기한다면 스마트 플레이스 등록을 하실 때 대표 키워드 설정이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뭐 키워드 설정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대표 키워드 등록을 하는 게 있는데 5개까지 등록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키워드를 등록을 해놔야지만 제가 원하는 키워드로 조금 지역에서 노출이 가능하고, 특히나 이제 광고 없이 그냥 플레이스 등록만 해놓으시면 자연 노출로 상위까지 올라오기 굉장히 조금 오래 걸리고 힘들고, 그리고 어렵죠. 일단 그냥 어렵습니다. 네. 왜냐면 워낙 그 플레이스는 만약 아까 말한 치킨을 계속 예를 들면은 근처 치킨 하면은 치킨집이 한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뭐 10개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냥 5개 한두 개로 끝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경쟁사가 많을 경우에는 이게 응수님이 말한 것처럼 이제 계속 꾸준히 쌓아서 올라가는 게 힘드니 광고를 아예 운영을 해서 이렇게 상단에 노출을 시키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이 또 올라왔는데요. 저는 유튜브에서 교육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이런 채널도 홍보가 가능할까요? 혹시 가능하다면 어떻게 홍보하는 게 효과적일지 선생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올라왔어요. 교육 영상의 주제나 그거에 따라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게 아까 뭐 네이버에서도 많이 검색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이제 다른 매체를 더 많이 이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일단 홍보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면은 일단 근데 파워링크 자체는 어쨌든 우리가 맨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이제 그 사용자의 니즈가 가장 많이 반영된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하고 싶다 하면은 파워링크를 운영하되 이제 사람들한테 많이 전단지라고 하죠. 우리 소위 배너 광고를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파워링크는 어디까지나 기본 전 베이스라고 그냥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뭐로 검색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제일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놓는 거고, 그리고 이제 교육 영상이라고 하셨는데 교육 영상도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영상인지 파악하는 게 일단 1번이고, 그리고 그 영상이 누구에게 보여지는 게 효과가 좋을지를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그 잠재 고객들이 있는 곳에 광고를 노출을 시키는 게, 그리고 방금 윤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단지를 뿌린다고 생각을 하고 최대한 잠재 고객이 많을 것 같은 곳에 전단지를 많이 뿌려서 인식을 시키고 그분들이 검색까지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홍보하는 게 효과적일지. 그래서 아예 업적이 딱 정해져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있는 커뮤니티만 막 광고를 노출한다고 하면 이런 것도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어떤 교육 영상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채널로도 홍보가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시죠? 유튜브 채널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유튜브 채널로 홍보하는 것도 가능은 하겠지만 이제 광고로 진행하는 것과 그냥 채널로 꾸준히 운영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그냥 자연적으로 유입을 기대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채널도 마찬가지로 뭐 물론 이게 오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충성 고객을 만드는 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만약에 정말 좋은 영상들이고 효과적인 영상들이라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굉장히 좋은 거긴 맞습니다. 왜냐면 뭐 일반적인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에도 가게 홍보를 위해서 꾸준히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블로그를 운영하듯이 뭐 영상을 당연히 홍보를 하는 거면 영상에 관련된 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면서 충성 고객을 만드는 게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충분히 되셨을까요? 그리고 자세한 거는 항상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저희가 정확하게 어떤 영상인지 어떤 업체인지를 알아야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한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을 받고 싶다 하면은 응수님한테 전화를 하시거나 저한테 문의를 넣으시면 됩니다. 오늘 그래도 질문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저희가 조금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오늘 이 일치 검색, 일치 유사 검색어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일단 아직도 아마 저 일치 유사 검색어가 체크가 되어 있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치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설명을 드렸었고, 좀 늦게 들어오셨거나 아니면 좀 이제 이해가 잘 안 되신 분들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변경까지 도와드리거나 아니면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번에는 조금 더 좋은 주제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예. 김웅수 마케터였습니다. 일치검색어는 네, 이렇게 계실 줄 알았습니다. 예. 일치검색어는 이제 네이버 파워링크 검색 광고 시스템에 들어가셔서요. 거기서 이제 기존에 만들어진 캠페인이 있고 그 다음에 그룹이 있잖아요. 그 그룹을 수정을 하셨을 때 이제 고급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쭉 내려가시면은 확장, 일치, 유사 검색어, 그 다음에 일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일치로 바꾸시면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겠죠. 무조건 정답은 아니지만 저희는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치 검색으로 바꿔서 진행을 하는 게 조금 더 보시기 편할 거다. 관리하기가 조금 더 용이하시다라는 말인 거고요. 아까 응수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치 유사 검색어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잘 활용할 수 있다면은 잘 쓰시는 게 훨씬 좋죠. 왜냐면 쓰라고 있는 기능인데 안 쓰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제 뭐 일일이 세부 키워드를 찾아할 필요 없이 이걸로 세부 키워드를 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활용만 잘 하신다면 충분히 쓸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저희 말씀드린 거는 베타 서비스로 나온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의 연관 검색가 이어질지라든지 그리고 아직 파워링크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신 분들이 쓰시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다를 중점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희 라이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컨설 5팀 김웅수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컨설팅 6팀 강윤혜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